36번 형사소송법상 체포 구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그랬죠. 옳은 걸 고르라겠습니다. 기억,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신문은 지체 없이 해야 되죠.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때부터 청구된 다음 날까지 해야 되겠죠. 피의자를 신문해야 된다. 24시간 이내가 틀렸죠. 그래서 청구된 날의 다음 날까지 피의자를 신문해야 한다. 그래서 1번은 틀렸고 2번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될 때 이것은 구속 후 취소죠. 그때는 어떻습니까? 법원이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과 30조 이행이 규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구속을 취소해야 된다. 이거는 구속의 취소에 대한 것으로 옳은 얘기입니다. 디귿, 피고인을 구속할 때에는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에게, 그 다음에 이거냐, 만약에 변호인이 없을 때는 그래야 되는데 그것이 없이 그냥 피고 사건이면 구속 후 일시 장소 범죄 사실의 여지 구속 후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의 취지를 기재한 서면으로 알려야 된다. 서면으로 알려야 된다는 것은 좋지만 변호인에게고 이것은 변호인이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3번도 틀린 경우입니다. 늘 체포 구속 적부 심사의 신문기일에 출석한 검사, 변호인은 피고인의 신문이 끝난 후에 법원의 신문이 끝난 후에 피의자를 신문할 수 있다. 검사, 변호인은 의견을 진술할 수 있지 피의자를 신문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중에서 맞는 것은 디귿밖에 맞지 않기 때문에 답은 2번입니다. 37번 체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치 않는 것 틀린 걸 골라라 그러는데 1번 질문은 자주 나온 질문이죠. 자, 현행 범인으로 규정한 범죄의 실행 직후인 자락할 때는 그걸 뭐라 그러느냐? 어떤 사람의 입장에서 봐야 되냐? 범죄의 실행 행위를 종료한 직후 범인이라는 것이 누구의 입장입니까? 이것은 체포된 자의 입장에서 볼 때 명백한 경우를 일컬은 경우다. 그래서 1번의 질문은 자주 등장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봐두시고 2번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하기 위해서는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입니다. 이것이 바로 체포의 요건이다. 이건 알아두시고 3번 현행범인 체포 요건으로서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재성 및 시간의 접착성, 범인 범죄의 명백성 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할 걸 요한다. 이건 판례에서는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것을 요하는 것이 현행범 체포의 요건입니다. 4번에 체포영장을 청구함에 있어서 동일한 범죄 사실에 관하여 그 피의자에 대하여 전에 체포영장을 청구하거나 발부받은 사실이 있을 때는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해야 합니다. 그래서 37번의 답은 1번입니다. 38번 체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 이거는 옳은 걸 고르라겠습니다. 1.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긴급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긴급 체포서를 작성해야 할 뿐만 아니라 즉시 누구의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 그래서 1번은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2번, 3번, 4번이 다 틀린 얘기라는 얘기인데, 자, 2번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을 체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한 기회를 줘야 되고 이와 같은 고지는 반드시 체포를 위한 실내 경사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행사해야 된다. 원칙적으로 미리 해야 되지만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도망가려 하거나 반항하는 사람은 일단 붙잡고 제압한 후에 지체 없이 하기만 하면 됩니다. 3번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된 피의자만이 체포 적부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틀렸습니다. 일단 체포영장이 아닌 긴급체포된 자나 영장에 의하지 않은 긴급체포, 현행범 체포된 자도 일단 피의자는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 맞겠죠. 그래서 항상 체포영장에서 체포된 뿐만 아니라 체포 구속된 모든 피의자 단계에 있는 사람은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됩니다. 4번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을 수사간섭까지 동행한 것이 사실상 강제 연행이다. 그건 사실상 불법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즉
불법 체포에 해당하더라도 불법 체포 때부터 6시간 상당히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긴급 체포는 하자가 치유되지 않죠. 그래서 하자가 치유돼서 체포받아가 틀려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중 가장 적정한 것은 답은 1번입니다. 39번 현행범 체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 틀린 걸 골라라 그랬습니다. 1.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현행범으로 체포할 때는 사전에 체포 사유 및 변호인 선임을 고지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지한 것으로 이제 거짓말로 현행범 체포서를 작성한 경우 허위 공문서 작성죄의 범위가 없다고 볼 수 없죠. 범위가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1번입니다. 2번 사법경찰 관리가 현행범을 인도받을 때에는 체포자의 성명, 주거, 체포 사유를 물어야하고 필요한 때에는 체포자에 대해서 경찰 관서에 동행함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2번은 그래서 맞고 3번 사법경찰관은 현행범을 체포하는 경우 범죄 사실의 여지, 체포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된다. 3번은 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부분이니까 4번 경범죄 재벌법 위반에서 관공서에서 취치소란 행위를 한 자는 주거가 분명한 때도 분명한 때도 현행범 체포 대상이 된다. 이 부분은 판례니까 알아두셔야 되는데 원래는 어쩝니까 형사소송법에서는 자 현행범의 경우에도 50만원 이하의 벌금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주거가 불분명할 때만 할 수 있지만 취치소란은 50만원이 아니라 60만원 이하의 벌금 과료 사건입니다. 이것은 판례를 모르면 모를 부분이죠. 그래서 39번의 답은 1번입니다. 40번 긴급체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걸 골라라. 그러면 자 틀린 걸 다 여기서 골라내면 옳은 것이 남겠죠. 1. 도로교통법 위반 피의 사건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제항고인이 혐의 없음을 주장과 동시에 수사경찰관의 처벌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검찰청에 제출함으로써 이루어진 진정사건을 담당한 검사가 제항고인에 대해서 위 피의 사건을 제기한 후 담당 검사인 자신의 교체를 요구하고자 부장검사 부속실에서 대기하고 있던 제항고인을 이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긴급체포한 것은 위법이죠. 자, 기소유예 처분을 했어. 이것이 제항고인이 혐의 없음, 나 혐의 없는데 왜 기소유예 처분했냐라고 다툰데 이걸 가지고 그걸 다퉜다 해서 긴급체포한 것은 적법하다가 아니라 위법하답니다. 2번 현직 군수인 피고인을 소환 조사하기 위하여 검사의 명을 받은 검찰 주사보가 군수실에 도착하여 도시행정계장에게 행방을 확인하였더니 군수가 어디가 있냐? 검사가 자신을 소환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자택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으니 수사기관이 오거든 그곳으로 오라고 하자 검찰 주사보가 도시행정계장과 같이 그곳에 가서 수사관이 기다리고 있던 피고인을 긴급체포한 것은 정당하다 그랬으니 정당하지 않지요. 왜냐하면 자기 도망갈 염려가 없죠. 자택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으니 그쪽으로 오라 그랬으니까. 3번 긴급체포 요건을 갖추는가 여부는 사후에 밝혀진 사정을 기초로 해서 판단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긴급체포 당시의 사정을 기초로 해서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러면 4번 변호인 갑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자 검사가 무죄가 선고된 공소사실에 대해 보완 수사를 한다며 갑의 변호사가 미웠는가 보죠. 갑의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이었던 을에게 참고인 조사를 위한 출석을 요구하며 자진 출석한 을을 참고인 조사를 하지 않을 때 출석할 때는 참고인이었죠. 아니 이제 곧바로 위증 및 위증 교사 혐의로 피의자 신문조사를 받기를 시작해갖고 이에 갑이 검사실로 찾아와 을에게 나가라고 지시하며 을이 나가려고 하자 검사가 갑을 긴급체포한 것은 위법하다. 이건 당연히 위법한 것이죠. 왜 그러냐면 참고인 조사로 갑 변호사에 대해서 사무장 을을 참고인 조사하기 위해서 출석을 요구해서 의무 수사를 했는데 자진 출석한 사람을 바로 피의자 조사를 받으면서 그렇기 때문에 의무 수사이기 때문에 그냥 나갈 수 있죠. 을인. 그런데 갑이 찾아와서 변호사가 검사실에 찾아서 나가라 그러니까 검사가 화가 났는가 보죠. 그래서 을인 사무장이었던 을을 긴급체포한 것 이건 위법하다. 그래서 가장 옳은 것은 4번이 맞습니다. 41번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는 것 틀린 걸 골라라 그랬습니다.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긴급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긴급체포 승인 건의와 함께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우 검사는 검사에 의한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의 대면 조사, 피의자를 대면 조사는 할 수 있냐 없냐 여기서부터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건 의무수사다. 그때 어쩔 때 할 수 있느냐 그러면은 자 이렇게 긴급체포의 적법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기록 기타 객관적 자료에서 나타나고 피의자의 대면 조사를 통해서 그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을 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긴급체포의 합당성이나 구속영장 청구의 필요 사유를 보강하게 할 목적으로는 실시할 수 있다 없다 실시할 수 없답니다. 그래서 1번은 틀렸습니다. 이 지문은 좀 잘 알아두시는 게 좋겠죠. 2번 마약류에 관한 수용자의 마약류 반응 검사를 위한 소변 강제 제치는 수용자에 대한 소변 강제 제치는 교도소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를 위한 것으로 수사에 필요한 처분이 아닐 뿐만 아니라 검사 대상자들의 협력이 필수적이어서 강제 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영장주의 원칙이 적용되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라고 알아두십니다. 수용자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번 이 지문 자체를 잘 여러분이 알아두시는 게 좋죠.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 국민 참여재판, 성폭력 범죄에 대한 국민 참여재판을 하는 경우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손상, 사생활에 관한 비밀의 침해, 성적 수치심, 공포감 유발과 같이 추가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성폭력 범죄 피해자나 법정 대리인이 자 피고인이 아니줍니다.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나 법정 대리인이 국민 참여 재판을 원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반영하여 법원의 재량으로 국민 참여 재판을 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답니다. 아무리 성폭력 범죄의 피고인이 자 국민 참여 재판을 원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피해자나 그 법정 대리인이 원하지 않을 때는 국민 참여 재판을 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다.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4번 통역인 가본 피고인들에 대해서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공판기일이 진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한 다음 같은 기일에 동사건의 피해자로서 자신의 사실혼 배우자인 지인의 진술을 통역한 경우 갑이 통역한 의뢰 증인 신문조서는 유죄의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 그랬으니까 맞죠. 자기가 다른 거 하고 자기가 또 사실혼 배우자의 증인을 통역을 하는 경우에는 이것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그래서 가장 옳지 않는 것은 1번입니다. 42번 현행범 체포에 관련해 다음 중 가장 옳지 않는 것 틀린 걸 골라라겠습니다. 1. 교사가 교장실에 들어가 불과 약 5분 동안 식칼을 휘두르며 교장을 협박하는 등의 소란을 피운 후 40분 정도가 지났다. 이러면 시간적으로는 좀 떨어져 있죠. 그 다음에 경찰관들이 출동하여 교장실이 아닌 사무실에서 사무실이면 장소적으로도 적작성은 없다고 봅니다. 통역을 거부하는 이 교사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위법하다. 그래서 1번은 맞습니다. 2번 경찰관이 현행범 체포 경위 및 그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서와 범죄 사실의 기재에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그것이 논리와 경험칙상 장소적 시간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라면 그 체포 행위가 공무집행 방해죄의 요건인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 맞겠죠? 이런 경우는 어쩝니까? 동성장 여관 내 노상 그런데 동성장 여관 안에 있는 뭐 여관 매도실이라고 썼던 것 그런 것은 다소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됩니다. 3번 피고인이 경찰관의 불신검문을 받아 운전면허증을 교부한 후 일단 불신검문을 받으니까 운전면허증을 교부를 한 후 경찰관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는데 경찰관이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고 고지한 후 피고인이 오른쪽 어깨를 붙잡다가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에서 자 일단 교부는 불신검문에 응했죠. 응했는데 경찰관에게 욕설을 했다 그래서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 그러면서 그런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해졌어요. 그러면 피고인은 경찰관의 불신검문에 응하였으므로 이미 운전면허증을 교부한 상태이고 경찰관뿐만 아니라 인근의 주민도 욕설을 직접 들었으며 증거를 그러니까 인멸할 염려도 없겠죠.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현행범 체포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냐, 갖추지 못했다고 보면 갖추지 못했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3번도 맞습니다. 4번, 검사 또는 사법경찰 관리가 아닌 자에 의한 사인에 의한 현행범 체포 후 검사에게 인도된 경우 검사는 현행범 체포 시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된다고 하는, 이때는 자 사인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어쩔 때부터 해야 된다 그래야 되겠어요. 이것은 인도시부터, 자 사인에 대해서 인도시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다. 43번, 영장실질심사에 관련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는 것, 틀린 걸 골라라 그랬어요. 1. 체포영장에 하여 체포, 긴급체포 또는 현행범 체포에 의하여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구속사유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피의자를, 여기서는 심문할 수 있다가 아니라 심문해야 된다, 필요적이다라는 것 알아두셔야 됩니다. 2번,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을 땐 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 맞고. 3번, 판사는 피의자가 심문 기일에 출석을 거부하거나 질병, 기타 사유로 출석이 현저하게 곤란하고 피의자를 신문 법정에 인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피의자의 출석 없이 신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3번은 맞고. 4번, 피의자에 대한 신문 절차는 비공개가 원칙입니다. 그래서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판사는 이해관계인의 방청을 허가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옳지 않는 것은 답은 1번입니다. 44번, 구속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는 것, 틀린 걸 골라라 그랬어요. 1.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해서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에는 구속할 수 없다. 1번은 맞고. 2번, 수사기관의 관할 지방법원 판사가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하여 피의자를 구속하는 경우 구속영장 발부에 적법하게 구금된 피의자가 피의자 신문을 위하여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서, 피의자 신문하는데 못 나가겠다고 응하지 않으면서 수사기관 조사실에 출석을 거부한다면 수사기관은 그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하여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 맞죠? 이게 바로 최순실 사태에서 여러분이 여실히 보여지는 겁니다. 3번, 구인한 피고인을 법원에 인치한 경우 구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는 인치한 때로부터 48시간이 아니라 24시간 내에 석방해야 됩니다. 그래서 옳지 않는 것은 3번이죠. 4번,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 사실의 여지, 구속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한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구속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도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당연하겠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45번, 구속 전 피의자 신문제도, 영장실질심사제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르라 그랬죠. 근데 적절한 걸 모두 고르라는데 이번 시험에서 그래도 다음에 계속 영장실질심사에 대해서는 사회적 관심이 많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 나온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좀 꼼꼼히 여러분이 따져볼 필요가 있죠. 자,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긴급체포 또는 현행범 체포에 의해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구속사유를 판단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피의자를 신문할 수 있다가 아니라 신문해야 된다, 필요적이다 그랬죠. 이것은 틀린 얘기입니다. 자, 구속 전 피의자의 신문 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을 때 지방법원 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 바로 앞 문장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맞고. 지금 피의자에 대한 신문 절차는 원칙적으로 비공개가 원칙입니다. 공개한다 그랬으니까 틀렸습니다. 리얼, 판사는 피의자가 신문 기일에 출석을 거부하거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출석이 현저하게 곤란하고 피의자를 신문 법정에 인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 없이 신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그랬죠. 바로 앞 문장의 지문에 나와 있던 겁니다. 자, 미음, 피의자 신문하는 경우 법원이 구속영장 청구서, 수사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 기간은 사법경찰관이나 검사의 피의자의 구속기간에 삼입한다 한다, 삼입하지 아니한다, 불산입이 원칙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적절한 것을 골라라. 그러면 니은 맞고 니을 미음입니다. 그래서 니은 니을 미음이면 답은 4번이겠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46번 구속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는 거 틀린 걸 골라라겠습니다. 1. 수사기관이 구속영장에 기재된 장소가 아닌 곳으로 구금장소를 의무적으로 변경하는 것. 이건 위법이죠. 맞죠? 자, 2번 피고인이 구속기간이 만료될 무렵 종전에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과 다른 범죄 사실로 피고인을 구속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구속이 위법하였다라고 할 수 없다. 맞고 3번 불구속 상태인 피고인에 대하여 본안재판을 선고한 원심법원은 그 선고 후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권한이 없다 그랬으니까 틀립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법도 바뀌어졌으니까 반드시 알아둬야 할 부분인데, 자, 본안재판을 선고한 법원은 그 기록이 상소법원에 도달하기 전에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구속기간 갱신이라든가 구속 후 취소, 보석, 구속 후 집행 정지나 구속 후 취소 모든 것의 기록이 원심법원에 있으면 원심법원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소송법 105조가 2016년 5월 29일 날 바뀐 부분이기 때문에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피고인을 구속할 권한이 없다 그랬은 게 틀리다. 4번 수사기관이 관할 지방법원 판사가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해 피의자를 구속하는 경우 구속영장 발부에 의해 적법하게 구금된 피의자가 피의자 신문을 위하여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면 수사기관 조사실에서 조사실에 출석을 거부한다면 수사기관은 그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해서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하여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은 이 부분은 최신실 사태에서 여러분이 많이 보신 부분이죠. 그래서 가장 적당치 않는 것, 이건 답은 3번이라 그래야겠죠. 그래서 46번 답은 3번입니다. 자, 접경교통권에 47번 접경교통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거, 바른 것을 말을 했는데 1. 접경교통권의 주체는 체포 구속당한 피의자이고 신체 구속 상태에 있지 않은 피의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접경교통권은 피고인 신체를 구속당했거나 당하지 않음을 불문하고 다 보장되는 권리입니다. 2번 미결 수용자와 변호인의 접견에 교도관이 참여할 수 있다. 참여는 할 수 없죠. 자, 교도관은 관찰은 할 수 있으나 녹화하거나 참여는 할 수 없습니다. 즉 국가정보원 사법경찰관이 경찰서 입장에 구금되어 있던 피의자에 대해서 의사의 진료를 받게 할 것을 신청한 변호인에게 국가정보원이 추천하는 의사의 참여를 요구한 것은 변호인의 수준권을 침해하여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라고 봅니까? 안 한다고 봅니까? 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어차피 피의자에 대해서 의사의 진료를 받게 했는데 누가 변호인이 추천한 사람보다 국가정보원이 추천한 의사에 의해서 진료를 받게 했으면 족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4번 질문은 우리가 연구를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신체 구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한 변호인의 접경교통권은 수사기관의 처분에 의해 이를 제한할 수 없고 다만 법령에 의해서만 제한이 가능하다. 자, 제한할 수는 없지만 법률에 의해서만 제한이 가능합니다. 법령에 의해서는 제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47번의 답은 4번입니다.